좀 다들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이 책에 대해서? 일단은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좀 연말이어서 그런지 귤 까먹으면서 침대에서 보기 좋은 책이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책쓰기 코치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창업과 디자인을 좋아해서 창업하는 디자이너 창디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대학생 때부터 창업과 디자인을 좀 좋아해서 두 가지를 좀 병행해서 경험을 해왔어요. 뭐 디자인 에이전시에도 일해봤고 대기업에서도 일을 해봤고 또 직접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창업도 진행을 해봤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무수한 실패와 엉망진창으로 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번에 이런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창업 책이긴 한데 안에가 만화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약간 창업책 하면 좀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읽어야 될 것 같은 마음. 근데 이 책은 좀 더 편하게 마음 편히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동아리다 보니까 창업을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이제 뭐 동아리 행사로 일주일 동안 한번 뭔가를 팔아봐라. 그래서 각 팀별로 뭔가 팔아서 가장 잘 판 사람이 우승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나름대로 주먹밥도 판매해보고 하면서 우와, 이런 게 참 딱 창업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기획해서 판매하는 게 되게 재밌다. 저희 학교 앞에 샌드위치를 파는 트럭이 굉장히 잘 됐는데 다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샌드위치 하나씩을 입에 물고 가는 거예요. 또 앞에 있으면 또 사 먹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와서 샌드위치를 사 먹고 이제 학교 수업을 가는구나를 이제 저는 포착을 하고 그러면 한국인은 밥심이니까 빵보다는 밥을 많이 사 먹을 것이다. 그런 나름의 가설을 세운 거죠. 주먹밥을 팔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같이 팀원들하고 새벽 5시에 모여서 이제 동방에서 주먹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동방 오랜만에 듣네요. 네, 동아리방에서 네, 주먹밥을 만들었는데 요리를 해본 사람도 없고 뭘 판매해본 경험도 다들 별로 없고 하니까 엉망으로 만들었죠. 막 열심히는 했지만 일회용 접시 위에 이렇게 주먹밥을 놓으니까 금방 식기도 하고 맞아. 위생적으로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친구들도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요? 주먹밥을 이렇게 인사하고 눈 피하고 지나가고 막 약간 이런 무조건 된다. 이 아이템 무조건 먹힌다. 무조건 부자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하나도 안 팔리는 걸 보면서 내 생각이 고객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그냥 180도 다를 수 있다. 그렇구나. 진짜.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들어간 그러네요. 거는 집에서 가져간 김가루, 참깨 그 정도 이런 거를 가져갔으니까 딱 비용이 이제 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내 생각과 고객의 생각이 180도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도 이 충격을 받고 나서도 그냥 재미있는 추억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실패를 통해서 되게 재밌는데 창업 되게 재밌다. 그때 당시에 이제 남은 주먹밥 처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유통기한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요식업은 뭔가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고 나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뒤에는 요식업이 아닌 넥타이를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2010년도 연배가 나오는데 2010년도 그쯤에 패션 넥타이가 유행을 했었어요. 막 꽃무늬, 체크무늬 넥타이 아시죠? 기억이 안 나. 대학교 2학년? 3학년? 그때쯤이었는데 학교에서 좀 배운 거예요.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배우고 그렇구나. 네, 브랜딩하는 방법도 배우고 저는 디자인과였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창업을 통해서 얘를 현실화를 한번 시켜볼 수 있겠다. 내가 할 줄 아니까 그냥 유행이라는 이유로 넥타이를 갑자기 팔게 됐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제 모은 돈 한 50만 원 정도를 넣고 이제 생산을 하게 됐고 판매한 게 2장. 2장? 브랜드를 다 만들고 패키지까지 다 해서 홈페이지까지 딱 만들었는데 2장 사준 게 저희 아빠였고요. 네. 이때도 근데 사실은 투자한 게 제가 이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금액을 투자하거나 막 제가 몇 억씩 넣어가지고 넥타이 회사를 설립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웃어넘길 수 있었어요. 이때도 유행이다 아니다 유행이어서 나쁘다라기보다는 포인트는 유행이었던 넥타이 상품에 대해서
대해서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넥타이를 지금까지 좋아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넥타이를 매본 적도 없었고 또 주변에 넥타이를 이제 아무래도 많이 매시는 그런 특정 타겟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언제 넥타이를 사는지, 왜 사는지, 어떨 때 이제 구매해서 뭐 선물을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도 모른 채로 그냥 무작정 아이템을 선정하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넥타이를 좋아하는 분들의 그런 모임이나 그런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이제 충분히 거기서 이제 넥타이 관련한 컨텐츠를 올리면서 그들과 조금 신뢰감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어떤 넥타이를 사고 싶은지 이런 수요 조사도 좀 하고 설문지나 이런 걸 통해서 네. 그 다음에 상품을 제작할 것 같아요.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정말 많은 뭐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협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기는 했지만 그냥 매트하게 생각을 해보면 규모가 커질수록 한 사람이 맡는 분야는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규모가 커지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깊고 좁은 일을 해야 돼요. 전문성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존에 창업을 해왔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뭔가 기획부터 끝에 이제 생산 뭐 상품을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판매하는 것까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좁은 일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경쟁을 해서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제 회사에 얼마나 그런 많은 것들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나는 창업을 해서 내 사업을 하는 게 좀 더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 내부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운이 좋게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같이 했던 멤버들하고 같이 나와서 이제 스타트업을 차리게 됐었어요. 이거는 그냥 꿀팁인데 혹시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시면은 회사 내에 사내벤처 제도가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사내벤처를 통해서 회사 내부에서 창업을 경험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거든요. 회사를 바로 퇴사하고 창업하기 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사 내부에 사내벤처 제도 활용하시면 진짜 좋아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를 잘 하는지 또 내가 어떤 게 서툰지 그런 것들을 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면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완해 주면서 그 사람을 또 내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윈윈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됐을 때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마음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 사업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 신뢰를 잃을 것 같고 막 이런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특히나 내 고객들한테는 그런 걸 오픈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뭐 꼭 고객한테 모든 걸 막 힘들다 고객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힘든 것들을 좀 오픈해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전할까요? 제가 오픈해 봤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하세요. 더 이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솔직하다. 이 사람 솔직해서 믿을만하다 이런 반응이 더 많았고 잘 나가는 선배 창업자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고 계신지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의외로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막 엄청 막 저희 회사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지만 집에 가서는 이제 공황장애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혼자 있을 때 계속 이제 눈물이 끊이질 않는다든지 이런 힘든 시간들을 다 그냥 버티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 찾아뵙고 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업하다가 힘든 거 정상이다. 그거를 알고 나서 이거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좀 뭔가를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꿔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그런 이유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얼마나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음 건강을 다시 챙겨가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어딘가에서 막 사업하면서 나만 이상한가? 내가 사업할 자격이 안 되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게 아니구나. 나도 이제 힘들 수 있구나.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면 좀 저는 그걸 바라고 책을 쓰기는 했었어요. 영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아, 혹시 이제 그날 기분이 그냥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지는 않고 기분이 안 좋으면 좀 스케줄을 줄인다든지 혹은 오늘 활력이 넘친다라고 하면 일부러 좀 스케줄을 더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설정을 와. 한다든지 네네네. 이런 알아채기 위한 용도로 아침에 명상을 하고요. 네. 스트레칭 같은 거 몸 풀어주기를 간단하게 하고 네. 저는 이제 커피 한 잔 내려서 네, 아 너무 좋다.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한 잔 네. 내려서 컴퓨터를 켜고 네. 일기를 써요. 아침 일기. 아침 어. 일기. 이거 약간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오는. 맞아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아침에 일기를 쓰면 되게 좋은 게 사실 일기에도 저도 별거 안 써요. 그냥 어제 뭐 했는지 그리고 오늘 뭐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이런 간단한 것들을 쓰는데 이게 딱 업무를 하기에 부팅하는 너무 좋은 도구가 되더라고요. 일어나서 네, 오늘 여기 올려드릴